안녕하세요. 요즘 금 이야기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대신 산업계의 뭐랄까 핏줄 같은 금속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바로 구리 이야기인데요. 최근 구리 가격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그쵸? 오늘은 이 구리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치솟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현상이 우리 산업 환경,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죠. 와, 정말 놀라운 상승세예요. 그 런던 금속거래소 LM이라고 하죠. 여기서 구리 현물 가격이 최근에 톤당 1917달러 선을 넘었었어요. 이게 무려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지난 10월 27일에는 장중에 보니까 톤당 11,094달러까지 가면서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불과 한 달 전이랑 비교해도 거의 8% 가까이 오른 거니까 이건 정말 가파르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은 실제 투자 시장 움직임에서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주요 원자재 투자 상품들 수익률을 보면요. 이 구리 가격을 따라가는 ETF 상품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타이거 구리 실물 ETF는 13.93%, 또 코덱스 구리 선물 H ETF는 10.43% 수익률을 기록했죠. 같은 기간에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나 은 관련 ETF 수익률이 한 2%에서 4% 정도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지금 시장의 관심이랑 자금이 구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쏠리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네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높다니. 확실히 시장이 구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구리가 뜨거워진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공급 그리고 수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마치 뭐랄까 가위의 양날처럼 이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선 공급 쪽 상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핵심은 바로 생산 차질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큰 구리 광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 여기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요. 당장 내년 생산량이 예상보다 한 35% 정도 확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35%나요? 아니, 세계 최대 광산 중 하나인데 생산량이 그렇게 줄면.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한 광산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전 세계 구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큰일이네요. 다른 지역은 좀 괜찮은가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안타깝게도 그라스버그 광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남미의 칠레나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다른 주요 구리 생산국들 있죠. 여기서도 크고 작은 생산 차질 문제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광산이 오래되기도 했고 투자도 좀 부족하고 때로는 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국제구리 연구그룹 ICSG라고 하죠. 이런 전문기관에서는 내년에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15만 톤 정도 부족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예측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15만 톤 부족이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공급 부족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뭐랄까 경고인 셈이죠. 공급 쪽 사정이 정말 어렵군요. 그런데 수요는 어떤가요? 공급이 부족하면 보통 수요도 좀 줄지 않나요? 그게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구리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에요. 공급은 삐걱거리는데 수요는 오히려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구리는 원래부터 반도체 칩 내부에 그 미세회로부터 시작해서 전선,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까지 뭐 거의 모든 핵심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초 소재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기가 통하는 곳엔 거의 다 쓰인다고 봐도 될 정도니까요. 흔히 산업의 혈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기존 수요에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수요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거운 인공지능 AI 개발 열풍입니다. 이게 거대한 신규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어요. AI 모델을 만들고 또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 데이터 센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서버, 배선, 또 열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전력망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구리가 새로 필요해진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수요가 AI라는 기술 혁신이랑 맞물려서 생존하고 있는 거죠. 이야, AI 시대가 구리 수요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줄은 몰랐네요.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인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새로운 산업혁명 같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세계 최다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가 좀 풀린다거나 하면요. 그러면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의 구리 수요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중국 변수까지 있군요. 네, 정리하자면 기존 산업 수요도 탄탄한데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엔진이 달리고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이라는 잠재력까지 더해져서 수요 쪽 압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금속도 많은데 왜 하필 구리가 이렇게 전기의 금속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주목받는 걸까요? 대체가 어려운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구리가 전기의 금속으로 불리는 건 말 그대로 현대 문명과 또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이 전기 에너지 있잖아요.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보면요. 태양광 패널에서 만든 전기를 모으고 또 풍력 터빈 안에서 전기를 만들 때 구리 코일이나 전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 재생에너지에도 많이 쓰이는군요. 그렇죠. 특히 전기차, EV,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평균적으로 3배에서 많게는 4배 더 많은 구리가 들어갑니다. 네, 3배에서 4배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 모터나 배터리팩, 인버터, 그리고 차량 내부의 복잡한 배선들 전체에 구리가 핵심 소재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수록 구리 수요는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가 늘어날수록 구리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네요. 정말 생각 이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와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서버들을 연결하는 배선들, 고성능 칩, 서버 부품들, 또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에도 구리가 많이 쓰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시설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인프라, 이것도 구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안에 작은 반도체 칩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의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대한 시스템까지 사실상 전기가 흐르는 거의 모든 곳의 구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널리 쓰이는 건가요? 구리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구리는 여러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선 전기 전도성, 이게 은 다음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은보다는 훨씬 싸고 또 가공하기가 쉬워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가 좋다는 거죠. 내구성도 좋고요. 이런 특성들이 합쳐져서 현재로서는 전력 전송이나 전자부품 분야에서 구리를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소재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위치인 거죠. 아, 설명을 들으니까 왜 구리가 미래 산업의 혈관이자 전기의 금속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구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 같고 수요는 AI나 에너지 전환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더 오를까요? 분간 구리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나 주요 투자은행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도요. 앞으로 몇 달 안에 구리 가격이 여러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새로운 큰 광산을 개발해서 실제로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가격 전망치를 보면 지금 나타나는 공급 부족 상황이 내년, 심지어는 2026년까지 이어지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00달러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구리연구그룹 ICSG에 내년 15만 톤 공급 부족 예측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와, 톤당 12,000달러라.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네요. 정말 구리가 이제는 뭐랄까 귀하신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가격 상승이면 관련 산업들에도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이렇게 구리가 막 뜨고 있는 동안에요. 한때 그렇게 가격이 치솟았던 금 있잖아요. 금은 오히려 요즘 좀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금 가격 흐름은 구리랑은 상당히 대조적이었어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을 보면요. 지난 10월 20일쯤 고점을 찍고 나서는 꽤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10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트로이 온스당 3,983.1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고점이랑 비교하면 단기간에 한 10% 정도 내린 셈입니다. 10%나요? 꽤 많이 내렸네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지정학적 불안감 같은 게 조금 줄어들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간 떨어진 면도 있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리처럼 실제 산업 수요가 받쳐주는 다른 원자재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거, 이것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원자재 시장의 주인공은 금보다는 구리인 것 같네요.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리 가격 급등 현상의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